생활 속 마음 언어 짝퉁 자존감을 식별하는 법입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슬라이드는 진짜와 가짜를 함께 놓은 모양입니다. 구찌 상품이죠.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가짜일까요? 자, 이번에는 이 제품의 레이블이죠. 상표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왼쪽, 그리고 상단이 가짜네요. 가짜가 상당히 진짜 같이 보입니다. 그죠? 자,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진짜 자존감과 짝퉁 자존감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계획입니다. 시중에 많은 강사나 책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진짜 자존감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오늘 알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백이네요. 그죠? 둘 다 겉으로 보면 자존감 백인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그럼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려면 지금 이 경우에는 겉으로 봐서는 모르고 또 안을 봐야겠죠. 내용도. 자, 한번 볼까요? 자, 자존감이 뭘까요? 자존감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 진짜 자존감과 짝퉁 자존감을 알 수 있겠죠. 자존감은 자존중감이라는 말을 줄인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되는 거죠. 예. 이거를 풀었으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인데 그래도 자존감이 어렵습니다. 그죠? 예.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는 유치원 아이들 모습이네요. 어디를 놀러 가고 있는데 실은 이제 제가 아는 분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서로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집에 뭐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아이가 이제 우리 집에는 멍멍이가 있다, 강아지가 있다라고 자랑을 하니까 다른 아이는 뭐 고양이가 있다, 또 다른 아이는 뭐 나비가 있다, 모가 있다, 뭐 냉장고가 있다 이렇게 자랑을 쭉 하면서 돌아가더니 몇 번 돌더니 이제 얘기할 게 없어진 한 아이가 고민을 막 하더래요. 그러더니만 얘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집에는 모모가 있다. 이게 뭘까요? 이 그림은. 생긴 모습이 반개 같기도 하고 한번 볼까요? 우리 집에는 바퀴벌레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예. 요 다음 그림은 짝퉁 자존감을 그림으로 잘 나타낸 사례라서 제가 빌려왔습니다. 왼쪽은 고양이인데 자신을 사자라고 보고 있네요. 사자가 되고 싶은 거죠. 자신은 고양이인데. 이것도 가짜 자존감이죠. 오른쪽은 사자인데도 자신을 고양이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가짜 자존감, 짝퉁 자존감이죠. 자, 짝퉁 자존감은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존재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존감은 짝퉁 자존감은 존재감을 느낄 때 밑에다가 뭘 받치고 있습니다. 뭘까요? 우월감입니다. 그러니까 짝퉁 높은 자존감은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자존감으로 착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월감과 우월성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월감은 자신이 우월하지 않은데 우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월성은 실제 자신이 그런 힘을 지니고 있는 거죠. 우월성은. 그런데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우월감을 타인한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없이 여긴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짝퉁 자존감은 우월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짝퉁 높은 자존감은. 자, 그리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월감과 우월성은 다르다고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월감이 문제냐? 실은 우월감은 열등감과 쌍둥이입니다. 즉,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다닙니다.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비교를 통해서 항상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월감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려는 분들은 늘 경쟁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소유를 바탕으로 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높은 자존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면의 실제 존재감이 아닌 존재성은 대단히 약한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가짜 자존감, 짝퉁 자존감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존감은 뭘까요? 진짜 자존감은 자, 이 똑같이 집에 있는데 자신의 존재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물론 존재성 속에는 존재감이 존재해요. 자신이 예를 들어 우월하면 우월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 그것을 타인한테 지배욕으로 적용하지가 않는 거죠. 남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는. 그래서 이 존재성은 근데 우월함도 있고 열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성을 정확하게 알 때 진짜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열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려 하지 않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고 또는 수용하지 않는다면 진짜 자존감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열등이라는 요소를 존재하고 있는데 보지 않는다면 열등감이죠. 그 자체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이제 쭉 정리하면서 자존감이 자아 존중감이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이 중요하다고 우리 BTS의 멤버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자신을 존중한다라고 할 때 이 존중한다라는 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을을 만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신만 존중하는 마음. 이것은 자존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심이겠죠. 실제로는 존중하지도 못해요. 자기만 존중하는 마음은 자신의 우월함만 존중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짝퉁 자존감인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신이라는 것은 결국 존중의 대상이고 마음은 존중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대상과 주체의 관계가 바로 관계 및 작용이 존중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론적인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알아야지, 존중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존중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존중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존중의 주체인 마음도 알아야 제대로 그 마음이 작동을 하겠죠.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연결되어서 실은 작용을 이렇게 일으켜서 자존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 다 모든 게 마음 언어입니다. 즉 내면 언어의 하나인 마음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알고 존중을 알고 마음을 알고 이것이 묶여진 자존감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예, 제가 마음 언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전에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실은 마음 언어를 배워서 내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 강좌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결국 자존감이라는 문제는 자존감이 높아지려면은 어떤 몇 단계 방법이라든지 뭐뭐 하라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 내면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짝퉁 자존감이 되든지. 그래서 내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 언어를 배운다는 그 자체가 바로 내면 성장을 하는 것인데 그 결과로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자존감 문제는 결국은 또 메타인지라는 학습 능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이 상위 0.1%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비밀을 한번 자존감과 연결시켜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궁금한 점은 전자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